안녕하십니까.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여드름에서 발생하는 켈로이드와 중년이 돼서 노화 때문에 안면 거상 후에 생기는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보통 여드름이 생기면 골마서 노랗게 고름들이 생기고 고름들이 밖으로 터트리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 환자 중에는 그 피지샘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곪은 것들이 밖으로 배농이 안 되고 안에서만 곪고 굳었다가 이게 괜찮아졌다 또 안 좋으면 곪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이부에서 켈로이드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여드름에 생긴 켈로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드름이니까 여드름 치료를 먼저 병행을 하시고요. 안에 있는 고름을 다 짜고 피지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배농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켈로이드가 덜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번 생긴 켈로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염증이 생긴 그 피지 덩어리를 감싸면서 콜라겐 섬유가 그 주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마도 이게 터지지 않고 빨갛게 불어올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콜라겐 섬유를 녹여주는 그 주사치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주사요법으로서 그 콜라겐 섬유를 줄여주게 되고 곪은 것들이 이제 보이면 그때는 그 배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켈로이드를 좋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켈로이드는 나빠질수록 계속 나빠지는 거고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좋게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간에 이거를 전환시키는 트리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트리거 포인트를 우리가 스마트 주사요법으로서 만들어서 나빠지는 켈로이드를 좋게 정상 피부로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얼마나 진행되는지 갖고 켈로이드를 분류를 하겠는데, 처음에는 피지샘 같이 하얗게 몸에 생기는 게 있을 겁니다. 여드름 나시는 보면 그 주변에 빨갛게 생겨서 꼭 고양이 눈처럼 생기는 켈로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의 켈로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켈로이드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고양이 눈처럼 됐던 게 땅콩 모양의 모양을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방향성을 잃고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그 보이기에는 개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개발 모양으로 퍼져나간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합쳐지고 옆으로 퍼지고 해서 켈로이드가 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볼 거는 켈로이드 환자에서 이렇게 띠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지낭종이나 아니면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원을 제거하는, 피지낭종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주고요. 염증이 있으면은 뭐 그 절개해서 더 배농을 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켈로이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긴 그 부위에만 뭐 흉이 생기거나 콜라겐 섬유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상 피부를 잡아먹으면서 자란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포식이라고 하는데 정상 피부를 포식해서 자라는 게 켈로이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식작용이 있는 주변을 포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스마트 주사법으로 옆에를 주변을 죽여서 더 이상 확장 안 하도록 하는 게 1차적 치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켈로이드 뼈아프에 생긴 거를 내가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우선은 첫 번째로 좋아지는 게 뭐냐면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었던 것들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거는 3주 이내에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건 뭐냐? 높이. 켈로이드가 솟아있잖아요.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면 2-3주 내에 반 이상 좋아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서 몇 번을 맞으시면 평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자랄 건지 아니면 이제 사그라지는 건지는 색깔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쌀빨간색은 커지는 색이고요. 연분홍으로 도 있고 살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죽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색깔이 가야 되고요. 죽는 색깔이 갔을 때 색깔을 우리가 빨리 빼고 싶으면 환자분들이 이 색소를 빼는 레저를 주로 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깨, 옛날에 우두 자국이라고 해서 우두를 맞고 이 균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어깨에다 주사를 놔서 이게 염증이 계속되면서 어깨에 켈로이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줬으니까 이것들이 켈로이드 전환되기가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목 뒤에도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지금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목 뒤에 모낭염 때문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조절하는 게 우선되면서 켈로이드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 부위는 켈로이드를 제가 주사 치료를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치료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냅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한 번 맞아도 확 줄어져야지 켈로이드가 치료되는 거지, 어설프게 맞으면
가려움된 통증이 잠깐 없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는 증가하는 속도보다 감소시키는 우리 치료법이 더 세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지, 증가하는 속도에다 미치지 못하게 주사를 어설프게 주사 치료나 이런 걸 잘못하면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한 것이 시술 방법이 스마트 주사요법입니다. 우리 여드름이 나면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그 바늘로 찔러서 아니면 조금 절개해서 배농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주사를 항생제하고 하면 이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지샘이 많아요, 그런 켈로이드 환자가. 그래서 그 피지샘을 제거하는 뭐 제품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치료를 병행하면서 켈로이드를 치료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여드름 켈로이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을 하는 거는 귀 앞에서 귀를 따라서 귀 뒤에 있는 헤어라인까지 가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남는 피부를 당겨서 절제를 하고 봉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마스라고 하는 앞면에 근육들이 붙은 막들을 잡아서 꼬매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만큼 당겨서 그만큼 절제해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박리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피부만 잘라서 봉합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봉합을 튼튼하게 안 하면 이 장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균이 침투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에 새빨갛게 흉터가 생기면서 부풀어 올라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케이스가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넓고 크시면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절제술을 할 때는 처음에 박리한 것보다 훨씬 많이, 거의 박리를 다시 해서 다시 안면공상 수술 방법을 제대로 해서 다시 장력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봉합을 해야지 안면 거상술 후에 생긴 켈로이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는 그 시기나 증상, 발생 원인에 따라서 각각 치료법이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치료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박영우 원장이었습니다.